대지의 불협화음, 틀밭이라는 이름의 90도 폭력. 내 서재에는 기타의 미세한 떨림을 읽어내어 정밀한 음을 찾아주는 클립형 진동 감지 튜너 스나크가 하나 있습니다. 줄의 장력을 조절하며 바늘이 정확히 중앙에 멈출 때 나는 문득 대지를 생각합니다. 인간은 왜 그토록 완벽한 90도의 직각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기타의 현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화음이 오차없는 정렬을 필요로 하듯 우리는 대지 위에서도 90도의 수직과 수평을 세워야만 비로소 안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태학자 알도 레오폴드는 그의 저서 모래군의 12달에서 땅을 단순히 소유물이 아닌 우리 가속한 공동체로 정의하며 대지 윤리를 역설했습니다. 나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매일 아침 가로리 밀고 오구의 흙을 맨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때마다 나는 가만히 자문하곤 합니다. 우리가 틀밭이라 부르며 정갈하게 만들어둔 저 사각의 상자들, 저것들이 혹여 대지의 거친 숨결을 억지로 가두어둔 것은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든 그 틀밭이야말로 자연의 생명력을 통제하려 드는 기술적 근대성의 감옥이 아닐까 하는 깊은 회의가 내 마음을 스쳐 지나갑니다. 어쩌면 우리 정원 위로도 에른스트 윙거가 예견했던 그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일까요? 기술이 인간의 자리를 밀어내고 기계적 체제가 삶을 억압하는 시대, 우리에게 숲으로의 탈출은 단순히 자연으로의 회귀가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되찾기 위한 가장 고결한 내면의 저항일지도 모릅니다. 7월의 폭염 아래 직각으로 꺾인 방부목 벽면은 대지의 열기를 그대로 머금은 채 복사열을 내뿜습니다. 그 벽을 껴안고 타들어가던 토마토의 잎사귀들은 내게 분명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90도의 직각은 생명에게 강요된 인위의 질서이며 그 정교한 각도마다 서린 것은 결국 생명의 비명입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과 함께 차가운 강박의 틀밭에서 벗어나 숲의 기억을 되살리는 휴겔컬처의 부활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방부목의 굴레, 90도의 폭력과 생태적 감옥. 최근 도시 텃밭과 주말 농장에서 틀밭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깔끔한 외관이 주는 시각적인 정갈함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갈함의 이면에는 우리가 미쳐보지 못한 치명적인 결함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연력학적 고문입니다. 방부목으로 만든 틀밭은 흙을 대지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킵니다. 공중에 노출된 벽면은 여름철 태양열을 쉼없이 흡수합니다. 마치 거대한 라디에이터처럼 뜨겁게 달궈지는 것이죠. 이는 틀 안의 흙을 바짝 말려버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유익한 미생물 네트워크를 일시에 멸종시킵니다. 참혹한 생태학적 학살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의 감옥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나무를 잇는 목과 나사는 녹슬기 마련입니다. 틀은 흙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서서히 뒤틀리고 맙니다. 매년 코팅제를 바르고 나사를 조이며 줄어든 흙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정원이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원의 수성공이자 노예가 되는 역설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또한 생명의 단절, 90도의 폭력입니다. 자연계 어디를 둘러보아도 90도의 직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캠퍼스 위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치는 곡선을 추구했듯 자연은 곡선으로 생명을 순환시킵니다. 그러나 틀밭의 90도 모서리는 생명의 흐름이 막히는 불모의 구역입니다. 식물에게 이 모서리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폐쇄적인 구조 안에서 작물들은 대지의 지혜를 전달받지 못한 채 그저 인공적인 수명만을 연명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짓는 농사가 자연과의 진정한 협력입니까? 아니면 흙을 가두고 통제하려는 인간 지배욕의 발현입니까?
휴겔컬처, 생명이 자라는 대지의 엔진. 인간의 오만한 손길이 닿아 흙의 혈관을 끊어낼 때 대지는 비명을 지르며 생명의 빛을 잃어갑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틀밭의 흙은 미생물의 숨통을 조이고 썩어가는 나무 틀은 대지의 건강함마저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 숲의 고유한 섭리를 그 품에 깊숙이 이식한 휴겔컬처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을 앞세우는 대신 자연의 순리에 겸손히 온몸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숲의 바닥이 스스로를 돌보듯 썩은 나무와 흙이 층층이 쌓여 스스로 생명을 키워내는 대지의 엔진을 재점화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농법을 넘어 죽어가는 땅 위에서 생명이 다시 박동하게 만드는 가장 위대한 회귀입니다. 자연의 힘을 극대화하는 성장하는 시스템인 셈이지요. 이제 저는 현대 농법이 정복하지 못한 사무 농법의 경지를 따라 대지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바로 무경운입니다. 흙 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하고 신비로운 지하 도시입니다. 틀밭이라는 상자에 갇힌 농사를 지을 때 매년 반복되는 흙의 교체와 잡초 제거는 이 지하 도시의 지반을 흔드는 강진과도 같습니다. 흙을 뒤엎고 잡초를 뽑아내는 경운 작업은 그 미생물의 거대한 연결망을 끊어내는 폭력입니다. 하지만 휴겔컬처는 다릅니다. 땅을 파헤치지도 잡초를 일일이 제거하며 대지의 피부를 깎아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숲의 섭리대로 통나무라는 뼈대를 흙 아래 깊이 묻어둘 뿐입니다. 그 뼈대를 중심으로 미생물과 지렁이들이 스스로 길을 냅니다. 부패와 재생의 순환을 통해 단단한 땅은 비로소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인간의 노동으로 흙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들이 스스로 지어가는 땅. 이것이야말로 대지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 무경운의 지혜입니다. 비로소 농부는 땅을 정복하는 지배자가 아니라 생명의 맥박을 읽어내는 경청자가 됩니다. 둘째, 무비료입니다. 비료 포대를 뜯어 인위적인 화학 성분을 뿌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땅 아래 묻어둔 통나무가 수년 동안 썩어가며 내뿜는 리그닌과 셀룰로오스의 분해 산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식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정교한 영양분입니다. 숲속의 거대한 나무가 흙으로 돌아가 수천 년간 숲을 풍요롭게 만들었듯 휴겔컬처는 외부 투입이 아닌 내부의 순환을 통해 스스로 생명력을 깨우는 방식입니다. 나무가 썩으며 만들어낸 부드러운 부식토는 미생물에게 최고의 만찬이 됩니다. 그 미생물들은 다시 식물의 뿌리에 필요한 양분을 가장 흡수하기 좋은 형태로 전달해줍니다. 셋째, 무농약입니다. 둔덕 위에는 강자와 약자, 그리고 서로를 돕는 동반 식물들이 기대어 자랍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옆에 바질이나 마늘을 심어보십시오. 바질의 강한 향은 토마토를 노리는 해충을 혼란스럽게 하여 접근을 차단합니다. 마늘의 유황 성분은 토양 속 해충을 쫓아내며 작물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둔덕 가장자리에 메리골드를 심는 것도 좋습니다. 메리골드의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은 선충을 막아주고 그 화려한 꽃은 해충을 잡아먹는 유익한 포식자들을 불러들입니다. 생태계가 건강하면 특정 해충이 폭주할 틈이 없습니다. 살충제 없는 정원은 죽음을 뿌리는 전장이 아닙니다. 곤충들과 식물들이 어우러지는 평화로운 낙원이며 그것은 곧 우리 식탁에 오르는 안전한 먹거리라는 결실로 돌아옵니다. 넷째, 무관수입니다. 진정한 농부는 대지의 섭리를 이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을 압니다. 비록 하늘의 비에만 온전히 의존할 수는 없더라도 인간이 개입하는 최소한의 수고마저도 자연의 섭리를 돕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둔덕과 둔덕 사이 깊이 30에서 40cm의 고랑에
볏짚이나 우드칩 혹은 잘게 부순 나무 파쇄물과 같은 멀칭제로 빈틈없이 채웁니다. 이 고랑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가뭄이 들었을 때 그곳은 거대한 수분 배터리가 되어 습기를 머금고 토양의 모세관 현상을 통해 둔덕 밑바닥에서부터 작물의 뿌리로 생명수를 서서히 밀어 올립니다. 무엇보다 이 시스템은 미학적입니다. 인위적인 압력으로 물을 흩뿌리는 투박한 스프링클러와는 결이 다릅니다. 우리는 식물의 뿌리가 스스로 물길을 찾아나가는 자연의 순리를 정원 전체에 그대로 구현했습니다. 땅이 스스로 갈증을 느끼고 대지 깊은 곳에 습기를 길어올리는 이 자율적인 저면급수 방식이야말로 농부와 대지가 나누는 가장 협력적이고도 사려 깊은 대화라 할 것입니다. 휴겔컬처 둔덕을 빚는 법, 생태적 층위 설계. 가로리 1959의 1400평을 가로지르는 둔덕들은 자연의 숲이 토양을 만드는 순서를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것은 무작정 흙을 쌓아 올리는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대지의 층위를 설계하는 정교한 조율의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기반 구축 단계에서는 대지 위에 골판지를 빈틈없이 깔고 물을 흠뻑 적십니다. 이는 잡초의 발화를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차단막입니다. 동시에 땅속 지렁이와 미생물들을 둔덕으로 초대하는 고요한 바탕이 되지요. 습기를 머금은 골판지는 지표면의 기점이 되어 훗날 둔덕과 대지를 잇는 부드러운 가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합니다. 그 바탕 위에는 골격 형성 단계로 굵은 통나무들을 배치합니다. 이 거대한 나무들은 언덕의 중심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나아가 작물이 가장 갈급할 때 대지에 품어두었던 수분을 내어주는 생물학적 저장고가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빈틈 채움 단계에서는 통나무 사이에 허공을 메웁니다. 작물의 뿌리가 뻗어내려가다 영양분을 찾지 못한 채 성장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잡초와 나뭇가지, 그리고 미세한 나무 입자인 RCW로 꼼꼼히 틈새를 채워나갑니다. RCW는 곰팡이 균사의 증식을 극대화하여 죽은 나무가 대지의 영양분으로 순환되도록 돕는 강력한 가속기입니다. 정원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땅 아래의 작은 생명들이기에 나는 다만 그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정성껏 길을 내어줄 뿐입니다. 네 번째는 활성층 조성입니다. 통나무와 RCW 위에 완숙 퇴비를 층층이 쌓아 올립니다. 통나무의 탄소와 퇴비의 질소가 만나면 미생물들은 부패를 가속하며 열기를 뿜어냅니다. 이때 유용한 미생물군인 EM 활성액을 물과 1:500 비율로 희석하여 살포합니다. 미생물들이 재료 사이사이에 파고들어 발효의 불꽃을 피우는 이 순간은 죽은 재료가 생명의 양분으로 거듭나는 자연의 생태적 연금술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대지의 살결을 보호하는 멀칭 작업입니다. 우리는 비옥한 겉흙으로 언덕의 골격을 포근하게 덮어준 뒤 그 위에 다시 10에서 15cm 두께로 정성껏 흙의 겉옷을 입혀줍니다. 볏짚이나 우드칩은 물론 정원을 가꾸며 거두어들인 깎은 풀이나 베어낸 녹비식물들까지 무엇이든 좋습니다. 땅에서 얻은 것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덮어준 마지막 층은 뜨거운 직사광선으로부터 대지 속 미생물들의 네트워크를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쏟아지는 빗물에 소중한 흙이 휩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고 대지의 수분이 쉽게 증발하지 않도록 숨결을 가두는 최전선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죠. 흙을 덮는 이 다정한 손길이야말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섬기는 농부의 가장 아름다운 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휴겔컬처 둔덕의 구조를 갖추면 둔덕 전체는 스스로 영양을 순환시키는 살아있는 자립형 소화기관처럼 작동하게 됩니다. 미생물들이 이 정성스러운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통나무를 분해할 때 비로소 내 둔덕은
작물들에게 가장 정직하고 건강한 영양을 돌려줄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수학적 미학. 둔덕이 빚어내는 조화. 내가 조성하는 휴겔컬처 둔덕은 폭 1.5m, 높이 80cm라는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운 기하학적 기준을 따릅니다. 폭 1.5m는 인간이 흙을 밟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팔을 뻗어 중심까지 닿을 수 있는 인체공학적 최적점입니다. 밟히지 않은 흙은 공기의 흐름을 오롯이 머금고 작물의 뿌리는 단단한 저항 없이 지하 깊숙이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갑니다. 이것이 무경운 농법이 휴겔컬처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이어지는 높이 80cm는 미생물들이 자유롭게 춤추기 위한 과학적인 배려입니다. 이 높이는 대지의 허리를 낮추어 모은 흙과 그 아래 잠든 통나무가 거대한 생물학적 저장고로서 기능하기에 가장 적절합니다. 경사면의 표면적을 넓혀 작물들이 층층이 햇볕을 향해 각자의 자리를 잡게 하지요. 가스통 바슐라르가 강조했던 물질의 상상력은 바로 이 수학적 절제 위에서 비로소 실현됩니다. 가끔 나는 둔덕 위에 앉아 가만히 기타를 칩니다. 악기에서 번져나온 미세한 떨림이 공기를 타고 흙으로 내려앉을 때 나는 비로소 실감합니다. 이 둔덕은 단순한 농작물의 보금자리가 아닙니다. 나와 대지가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함께 연주하는 살아있는 음악적 공명인 것이죠. 발길에 짓눌리지 않아 자유롭게 숨쉬는 흙,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생명들, 그리고 그 위로 덧입혀지는 기타의 선율이 어우러질 때 이 1.5m의 낮은 언덕은 인간과 자연이 비로소 예술적으로 합이라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대지를 살리는 이 정직한 농법이 결국 사람을 향한 따뜻한 한때로 꽃피울 때 나의 철학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계절을 따라 둔덕 위로 작물들이 푸르게 싹을 틔우고 그 곁에 곁들여진 꽃들이 다채로운 색채로 정원을 수놓아 오감을 가득 채우는 날, 이곳은 더 이상 평범한 밭이 아닐 것입니다. 묵묵히 땀 흘리는 농부의 일터이자 삶의 구비마다 지친 마을의 이웃들이 찾아와 흙의 온기에 기대어 함께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는 안식처가 되겠지요. 농부의 거친 일터가 누군가에게는 예술이 머무는 광장이 되고 대지의 생명력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위로의 정원으로 피어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땅과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함께 완성해갈 아름다운 공동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라 믿습니다. 기억이 심어둔 대지의 부활. 휴겔컬처의 둔덕 위에 앉아 나는 종종 아름답고도 가치 있는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곱씹어봅니다. 지난 1년 남짓 어머니와 장모님을 차례로 하늘로 떠나보낸 상실의 무게를 나는 이곳에 내려와 태안의 거친 땅에 묻었습니다. 흙을 파고 통나무를 올리며 흙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그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어가는 나무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지의 깊은 품 안에서 다시 생명으로 피어날 기록임을 말입니다. 나의 텃밭은 이제 떠나간 이들의 기억이 대지의 순환 속에서 함께 숨쉬는 기억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들들에게 단지 농사기술만을 남기려 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품은 삶의 지혜를 살아있는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습니다. 큰아들 세훈이에게는 나무가 스스로를 녹여 흙을 살찌우는 고귀한 인내를, 둘째 아들 세진이에게는 대지를 억압하던 90도의 직선을 버리고 곡선으로 흐르는 부드러운 유연함을, 그리고 셋째 아들 세연이에게는 미생물처럼 기꺼이 서로의 틈을 메우며 살아가는 지극한 연대의 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죽음이 흙으로 돌아가 다시 생명이 되는 이 거룩한 순환이야말로 우리가 잊고 지냈던 인생의 가장 참된 교과서가 아닐까요?
지속 가능한 삶, 영원한 순환의 서사. 우리는 이제 정원과 텃밭을 기계적인 인프라가 아닌 스스로 호흡하는 유기체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대지가 스스로 생명을 틔울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을 마련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로리밀959가 지향하는 농부의 철학입니다. 훗날 내가 윗분께서 허락하신 지상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다시 평안히 대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사랑하는 내 세 아들에게 남겨줄 가장 값진 유산은 스스로 물을 깃고 계절마다 생명을 틔워내는 이 살아있는 언덕일 것입니다. 당신의 메마른 마음 한구석에도 오늘 작은 언덕 하나를 빚어보십시오. 인위적인 90도의 직각을 허물고 대지가 허락한 부드러운 곡선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화려한 기교가 아닌 가장 본질적인 자연의 순환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가로리밀959의 대지는 오늘도 묵묵히 썩어가며 생명을 틔우는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곡선의 박자가 당신의 삶에도 따스하게 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빚어갈 이 생태적 순환의 여정, 구독과 좋아요라는 다정한 응원으로 기꺼이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가로리밀959의 둔덕에서 철학하는 농부였습니다.